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3일 화요일 오후 6시 2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애플과 엔비디아 상승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그래서 좀 많이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그 오픈 AI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 애플은 아이폰 17 출시 효과가 좀 작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과 엔비디아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상승 마감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눈에 띌 만한 거는 다른 건 특별히 없었고요. 보시다시피 그 미국 증시에도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이 상승의 기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오른 것도 좀 부담스럽지만 갈수록 더 급하게 오르니 좀 더욱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긴 하나, 아직도 그렇다고 이게 지금 꺾인다는 신호나 뭐 위험 징후는 일단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주식을 팔아치워야 무슨 뭐 차트에 흠집이 나고 매도세가 등장하는 건데, 근데 일단 그런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뭐 계속 간다면은 버블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 막 버블이 뭐 형성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은 일단 불안한 생각보다는 일단 이런 시세를 일단 잠깐 뭐 즐기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 그리고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었고요. 뭐 주식 시장은 뭐 그랬고, 그 채권 시장은 그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여러 명의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들을 쭈루시 쏟아내면서 좀 채권이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 시장의 금리나 기대치는 이제 남은 FOMC가 올해 두 번 남았는데 각각 25bp씩 인하하면서 시장은 이제 올해 총 50bp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뭐 금리 인하는 좀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발언들이 좀 있어서 요즘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FOMC 회의 이후로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떤 일단 중장기적인 바닥은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눌림시 매수 혹은 뭐 매집 전략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다만 이게 이제 쭉쭉쭉 좀 여기서부터 빠지고 있는데 이거에 지금 바닥이 만들어지지는 아직은 바닥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뭐든 바닥이 좀 나오고 나서 바닥이 좀 나오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 바닥은 안 나왔는데 하여튼 매파적인 발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일단 빠지고 있다라는 거, 중장기적인 바닥은 일단 확인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 뭐 달러는 약세가 근데 나타나긴 했어요. 요즘 뭐 추세적으로 이 보시다시피 외환 시장의 흐름이 이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입니다. 어젯밤에 매파적인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달러는 뭐 찔끔찔끔 이렇게 위쪽으로 일단 올라는 가고 있습니다. 뭐 굳이 뭐 갖다 붙이자면은 트럼프가 임명한 연준 위원 마이런 이사가 있는데, 마이런 이사가 뭐 좀 완화적인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마이런 이사만 혼자 연내 50bp이나 뭐 그런 발언을 이 어떤 그죠, 그런 기대감을 좀 심어주는 그런 발언을 했죠. 완화적인 발언을 해서 뭐 그것이 뭐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 달러는 뭐 추세적으로 일단 찔끔찔끔 약세로 가고 있긴 합니다. 나머지 오늘 뭐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미국 증시 계속해서 뭐 양대 지수고 뭐고 간에 하여튼 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어젯밤은 엔비디아나 애플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당연히 나스닥이 많이 네, 나스닥이 탄력적으로 올랐을 거고, 그런 영향을 좀 덜 받는 S&P는 그보단 조금 좀 덜 올랐을 거고, 그와 별 상관없는 러셀 지수는 그보다는 좀 덜 올랐을 겁니다. 그죠? 하여튼 근데 다 잘 올라가고 있어요. 러셀 지수는 어젯밤에 이제 그 지난 몇 년간의 저항 마디 가격이 여기죠. 이 자리를 어젯밤 지지력을 확인했고 얘도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겠다. 지금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죠. 그죠? 네. 눌림시 매수 그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승 탄력은 뭐다? 상승 탄력은 이제 나스닥이나 S&P가 훨씬 좋죠. 특히 나스닥이 상승 탄력이 뭐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엔비디아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어젯밤에 그 오픈 AI에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여기 중요한 몇 달간의 저항이 있죠. 7월 말부터 해서 이제 9월 말까지 지금 뭐 8월 말, 9월 말 두 달간 이제 이 자리를 넘지 못하면서 어떤 기간 조정의 형태를 보였는데, 근데 어젯밤에 이 저항을 살짝 턱걸이로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엔비디아의 앞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자리에 대한 어떤 살짝 돌파 한착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진짜 돌파 한착한 게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은 좀 필요할 겁니다. 이 보시다시피 그죠? 지금 시간 외에서 살짝 하락하고 있는데 살짝 하락하면서 중요한 라인을 다시 중요한 라인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어쨌든 이 자리를 오늘 넘나 안 넘나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 자리 넘는 데는 좀 하루 이틀 정도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혹은 뭐 이번에는 돌파 한작 실패할 수도 있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도전해야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자리 좀 신뢰도는 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짝 돌파 한작 했고 오랜 저항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진짜 오늘 밤에 이 자리를 진짜 이 자리를 저항을 마디 가격을 돌파 한작에서 레벨업이 됐는지는 좀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증이 만약에 오늘 밤에 잘 마무리가 되면은 엔비디아도 예상외로 이제 급등이 이어질 수 있고, 엔비디아가 급등을 한다라면은 뭐 당연히 그죠, 가뜩이나 탄력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막 저 멀리 날아갈 겁니다. 그죠? 엔비디아가 아니고 참 나스닥 지수도 당연히 급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몇 달간 쉬고 다시 정신을 차리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하여튼 오늘 밤에 이런 저항 테스트를 좀 잘 보면서 얼마나 이제 빨리 정신을 차릴 거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상승 탄력이 좀 달라지긴 할 건데, 아무튼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조금 엔비디아가 다시 좀 정신을 차리는 듯한 모습, 하여튼 요런 게 좀 눈에 띕니다. 다 본 것 같고요. 뭐 변동성 이런 거를 보면은 근데 사실 그렇게 지금 시장이 막 그렇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제 찔끔찔끔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게 심각하게 올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없고, 뭐 여기서 뭐 조금 한 마디 정도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도 뭐 사실 그렇게 추세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기는 한데요.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이렇게 변동성이 그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는, 잘 안 빠지는 상황에서 시장이 팍팍팍 올라가는 거는 그죠? 이런 거는 사실 어떤 그 건전한 상승이라고 할 수는 없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좀 이제 좀 정신없는 그런 환경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하여튼 그죠? 시장이 이렇게 찔끔찔끔 천천히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최근에 나스닥인데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어쨌든 이런 시장의 안정성 자체는 조금 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급등은 또 급락을 낳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은 이제 갈수록 좀 더 많이 들고, 시장이 좀 건전해지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조금 건전성은 좀 훼손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아무튼 중요한 건 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매도세가 보이지 않는다,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전반적인 내용 다 봤고요. 하여튼 뭐 달러 약세 뭐 등의 영향인지 하여튼 금값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뭐 금, 나스닥 뭐 하여튼 미국 주식 이런 것들이 신고가 랠리 막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블 이런 가능성이 좀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늘 다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가 조금 좀 많이 움직였고, 또 다시 코스닥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또 서운해지고 있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둘 다 공통적으로 지금 뭐 상승 탄력이 뭐 누가 좋았다 이 정도지, 뭐 일단 위험 신호 이런 건 보이지 않고, 이게 사실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루는 반도체, 하루는 뭐 코스닥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사실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건전한 모습이긴 하죠.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뭐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눌림시 매수, 코스닥도 눌림시 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하여튼 시장 분위기는 아직까지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도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는데, 아무튼 삼성전자는 이제 그 저항을 좀 잘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자리가 요 날이죠. 2021년 1월 11일이네요. 그죠? 날짜를 보면요. 이날 거래량이 뭐 1000만 주 가까이, 900 몇십만 주 정도 터지면서, 900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이날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이날이죠.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이날이 이제 이날 역사적 고점을 찍게 됐는데, 21년 1월 달에 이날의 종가가 제 생각에는 일단 어떤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저항일 것 같습니다. 91,000원이네요. 일단 91,000원에다가 그 선을 하나 좀 그어 보겠습니다. 대충 그었습니다. 99,47원에 선이 그어졌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 자리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상승을 했을 때는 이제 이 자리에 터치를 못하고 88,000원 찍고 24년 7월 달에 그러고 나 쭉 밀렸었죠. 그렇다면은 이 88,000원 자리가 또 무거운 또 저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하여튼 8만 얼마 자리. 이쪽 부분에도 뭐 가만히 보시면 거래량이 좀 많이 치솟았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87,000원 자리에 뭐 거래량 좀 많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간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는 지난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 삼성전자는 한 87,000원 부근, 또 그리고 9만원 부근이 어떤 역사적인 저항에 해당하는 건 굉장히 무거운 저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자리가 매우 무거운 저항이구나. 근데 일단 보시면은 아직 그 저항에 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 삼성전자는 앞으로 그렇게 상승의 목표치가 물론 이제 이게 삼성전자가 이런 자리를 또 돌파한 차에서 신고가를 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라고요. 삼성전자는 기본이 일단 박스권이라고요. 기본이 박스권인데, 지금 박스권 상단이 어딨냐를 지금 찾은 겁니다. 박스권 상단이 87,000원, 조금 힘이 있으면 91,0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84,700원이니까 물론 아직도 상승 여력은 좀 좋게 보면 9% 10% 가까이 열려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정상이 보이는 거죠. 어느 정도 꼭대기가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같은 상황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된 겁니다. 그죠? 예전에 8만 1천 얼마를 7만 1,400원인가 500원인가를 돌파한 착 했을 때는, 이럴 때는 차라리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 이미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이제 저항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저항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일단은 이렇게 저항 부근에서 거래량 많이 나오는 것이 별로 좋은 모습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이 삼성전자의 목표치나 이런 게 일단 많이 남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얘기는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신고가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추세선을 쭉쭉 그어 보면 어딘가에 또 터치를 하겠지만은, 사실 이런 신고가 종목은 가봐야 압니다. 이런 거는 어떤 그냥 어디까지 간다라는 그 목표치를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근데 이제 라운드 넘버라 해가지고 우리가 입에 딱딱 붙는 그런 숫자들이죠. 동그라미 많은 숫자들. 예를 들면 지금 36만원인데 40만원이라든가 50만원이라든가 딱딱 붙는 그런 숫자까지 오버슈팅을 통해서 터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런 자리에서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이 꼭지는 모르는 거고, 누군가 확 팔아치우면서 장대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삼성전자가 좀 저렇게 된다라면은 코스피 지수나 이런 지수들의 움직임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고, 아무튼 삼성전자가 둔화가 되는 거는 다른 종목들에는 사실 굉장히 또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한다고 시장에 돈을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다른 개별 종목들이 좀 서운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다 가서 여기 그 삼성전자로 더 이상 돈이 그만 들어가면은 나머지 종목들이 오를 만한 여지가 굉장히 좀 많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긴 있어요. 하여튼 삼성전자 목표치가 좀 거의 다 와간다라는, 저항 부근에 와간다라는 거 우리가 좀 그런 점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점은 좀 부담스러운 점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드릴 만한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코스닥에서는 어제 알테오젠이 급등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죠? 어제 알테오젠이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으로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면서 오늘 이것 때문에 코스닥이 좀 약했던 것 같고, 어쨌든 눌림시 매수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도 탄력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반도체의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일본 증시는 휴장이었던 것 같고, 중국 증시 보시다시피 하여튼 요즘 세계 증시 분위기가 다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 증시 단기 고점 정도가 아니고 어떤 좀 무거운 저항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시장 분위기 좋으니 빠질 생각도 없다. 지지선에서 딱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모습 보이시죠?
일본 증시는 휴장이니까 뭐 볼 거 없고 유럽 증시도 뭐 못 올라가서 그렇지 빠질 생각도 없습니다. 지난번 여기를 지지력으로 삼아서 쌍바닥 단기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일단 튀어 올라가는 모습,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 하여튼 분위기 굉장히 좋다라는 거 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참 아까 전에 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한국 증시인데 코스닥 모습인데 어제 많이 올랐던 제약바이오들이 좀 빠지면서 오늘 분위기가 안 좋았고 그 와중에도 반도체 못 올랐던 이런 종목들이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아직도 반도체 종목들이 좀 더 갈 수 있다 뭐 그런 거고 코스피에서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다 빨아들이는 모습이죠. 그죠? 이쪽에 파란불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빨간불이 이쪽에 들어와 있고 삼성전자가 돈을 빨아먹었다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